안녕하세요. 부동산 백과사전입니다. 오늘은 2025년 하반기 대한민국 아파트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사인 거래량 탑10 단지를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은 정책, 금리, 인구 구조, 공급량 등 수많은 변수가 얽히면서 하루가 다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들어 아파트 거래량의 변화는 단순히 특정 지역의 단기적 현상이 아니라 전국적인 흐름과 투자 심리를 반영하는 바로미터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래량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가격은 심리와 기대를 반영하는 결과물이지만 거래량은 시장 참여자의 실제 행동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가격이 올랐더라도 거래가 동반되지 않으면 신뢰할 수 없고, 거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지역은 반드시 이유가 있기 마련입니다. 오늘 소개할 탑10 단지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 한국부동산원 자료, 그리고 주요 부동산 플랫폼 통계를 종합해 선정했습니다. 거래량뿐 아니라 해당 단지의 가격 흐름, 전세가율, 입주 물량, 인근 개발 이슈 등을 함께 고려하여 분석하겠습니다. 특히 각 단지마다 단기 거래량 급증의 배경을 설명하면서 실수요 중심인지, 투자 수요 중심인지, 혹은 정책 인프라 이슈 때문인지를 구체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25년 하반기 전국 아파트 거래량 탑10을 살펴보겠습니다. 10위는 충청북도 청주 오송 역세권 단지가 마지막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오송은 KTX 오송역을 중심으로 교통과 산업, 복합 허브로 최근 방사광 가속기 건설과 오송역 환승센터 개발이 맞물리면서 전국적인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오송 역세권의 특징은 중소형 평형의 투자 수요와 실수요가 혼재하고 있습니다. 가격 흐름은 2024년까지 정체되었으나 2025년 들어 거래량 증가와 함께 소폭 반등했습니다. 거래량 증가 배경은 교통 요충지로 KTX와 SRT 환승 허브와 청주공항과 인접해 있는 강점이 있습니다. 인접한 지역에 방사광 가속기와 바이오 산업단지, 조성 등 산업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고용 창출 효과도 있습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충청권 메가시티 구상과 직결된 지역적 프리미엄이 있습니다. 오송은 아직 전국적 인지도는 낮지만 교통과 산업이 결합된 성장 거점입니다. 거래량 증가세는 중장기 투자자에게 긍정적인 신호이며 향후 5에서 10년 단위의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9위는 서울의 강동구 고덕 강일지구 단지가 거래량 9위에 올랐습니다. 강동은 서울 동부의 대표 신흥주거지로 최근 대규모 입주 물량이 소화되면서 거래량이 안정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특징은 전용 84제곱미터 중형 평형 중심으로 실거주 거래가 활발합니다. 가격 흐름은 분양가 대비 여전히 저평가 구간이며 전세가율은 7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거래량 증가 배경은 2023년과 2024년 대규모 공급 이후 시장이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교통 인프라도 있습니다. 9호선과 5호선 환승, 향후 GTX-D 논의와 연계 가능성도 있죠. 서울 대체 주거지로서 상대적으로 합리적 가격에 서울 주소지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고덕강일지구는 서울 내 실수요 기반이 매우 강한 지역입니다. 입주 폭탄 이후 가격 조정기를 거쳤으므로 장기적으로 안정적 우상향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단기 급등보다는 완만한 회복세를 기대하는 게 현실적입니다. 8위는 광주 서구 치평동 아파트 단지입니다. 광주는 전통적으로 보수적 시장이지만 도시철도 2호선 공사와 특례 분양제도 영향으로 거래량이 늘어난 케이스입니다. 특징은 신축 단지와 구축 단지 모두 고른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격 흐름은 2024년 하반기까지 약세가 지속되었으나 2025년 들어 거래가 회복세로 돌아왔습니다. 거래량 증가 배경은 도시철도 2호선 2027년 완공과 교통 편의성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특례 분양 제도로 무주택 실수요자의 진입 기회가 확대됩니다. 타 광역시 대비 여전히 저렴한 가격 수준의 매력 포인트가 있죠. 광주는 폭발적 상승보다는 완만한 회복세가 예상됩니다. 그러나 교통 인프라 확충과 특례 분양으로 인한 실수요 기반은 탄탄합니다. 따라서 안정적 입지를 가진 치평동 단지는 장기적으로 무난한 투자처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7위는 울산 남구 삼산동 아파트 단지입니다. 울산은 조선과 자동차, 석유화학 산업 중심의 산업도시로 경기에 따라 부동산 시장 변동성이 큰 지역입니다. 2023년과 2024년에는
글로벌 경기 둔화로 침체가 길었으나 2025년 상반기 이후 산업 회복 기대감과 함께 주거 수요도 살아나고 있습니다. 특징은 20, 30평대 중소형 평형 중심으로 실수요 거래가 강세입니다. 가격 흐름은 2024년 저점 대비 5에서 7% 회복 중이죠. 거래량 증가 배경은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등 지역기업의 실적 개선으로 산업경기가 회복되고 따라서 근로자 수요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울산 도시철도 1호선 착공의 교통호재로 생활 편의성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죠. 울산 남구 신규 아파트 공급의 제한으로 입주 공백이 있습니다. 울산은 전국적 투기 수요가 적고 철저히 지역 경기와 연동되는 시장입니다. 따라서 남구 거래량 증가를 단기 투기 신호로 보기보다는 산업 호황기에 동행하는 실수요 회복으로 해석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6위는 충청권의 대표 생활권인 대전 서구 둔산동 단지가 6위를 기록했습니다. 둔산동은 대전의 금융과 행정 중심지로 학군, 상권, 교통이 모두 집중된 지역입니다. 최근 들어 거래량이 늘어난 것은 입주 공백과 전세 안정화가 동시에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25평에서 35평형대 거래 비중이 높은 특징이 있습니다. 가격 흐름은 2023년, 2024년 장기 침체에서 벗어나 2025년 들어 하락세가 둔화되고 거래량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거래량 증가 배경은 입주 공백이 있습니다. 대전은 2025년 하반기 신규 입주 단지가 적어 기존 아파트 수요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정부 청사, 법원, 검찰청 등 공공기관 밀집되어 행정 인프라가 좋고 수요가 안정적입니다. 세종시 가격 조정 이후 대전 핵심지가 재평가되면서 투자 심리가 회복되고 있습니다. 둔산동은 대전 내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검증된 입지입니다. 최근 거래량 회복은 단기적 반등이라기보다는 저점 매수 수요가 본격화된 결과입니다. 따라서 실수요자는 지금이 접근 타이밍이 될 수 있으며 투자자 입장에서는 중장기 보유 안정형 투자처로 적합합니다. 5위는 경기 남부의 대표 주거지인 광교 신도시 단지가 거래량 5위에 올랐습니다. 광교는 행정타운과 광교호수공원, 신분당선 등으로 이미 인프라가 완성된 지역으로 평가받습니다. 최근 들어 재건축 연한 도래 단지와 신분당선 연장 이슈가 맞물리며 거래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30평대 중형 평형이 거래 중심이 되고 실수요 강세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가격 흐름은 2024년 15% 조정 후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고 2025년 들어 소폭 반등입니다. 거래량 증가 배경은 신분당선, 광교 호매실 구간 공사가 본격화되는 교통 호재가 있죠. 교육과 행정 인프라도 좋습니다. 경기도청 신청사 광교호수공원이 인접하고 정주 여건이 우수합니다. 실수요 회복으로 전세 가율이 높아지며 매매 전환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광교는 이미 성숙한 신도시지만 교통망 확충과 재건축 기대감이 새로운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거래량 증가세는 실수요 중심이므로 가격 안정성이 높습니다. 다만 단기적인 급등보다는 우상향 장기 보유 전략이 유효합니다. 4위는 부산의 대표적 고급 주거지인 해운대 마린시티 단지가 2025년 하반기 거래량 4위를 기록했습니다. 한때 고가 아파트의 상징으로 불렸던 이 단지는 2023년과 2024년 조정기를 거치면서 매매가 크게 빠졌지만 2025년 들어 거래량이 다시 활발해졌습니다. 특징은 40평대 이상 대형 평형의 거래 비중이 높습니다. 가격 흐름은 고점 대비 25% 정도 하락했으나 최근 2~3개월 반등세로 전환했습니다. 거래량 증가 배경은 해운대, 센텀시티와 인접 효과로 관광 레저 수요가 탄탄하고 외부 자산가 수요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습니다. 해운대권 신규 공급 부족으로 입주 공백이 있어 기존 단지의 거래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부산시 정책도 한몫합니다. 2030 엑스포 개최 불발에도 불구하고 해양도시 개발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해운대권은 단순한 주거지를 넘어 브랜드 가치를 갖춘 지역입니다. 거래량이 늘고 있지만 가격이 다시 고점으로 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단기 차익보다는 중장기 보유형 투자가 적합합니다. 3위는 충청권의 핵심 세종시 나성동 나리째마을 단지입니다. 세종시는 2024년 대선 전후로 큰 폭의 가격 변동을 겪었지만 2025년 들어서는 거래량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수도 상징성, 청주 세종 고속도로, 서울 세종 고속도로 등 교통망 호재가 다시 주목받으면서
거래량이 늘었습니다. 특징은 30, 40평대 실수요 위주 거래가 활발하며 투자 목적 거래도 일부 회복되고 있습니다. 가격 흐름은 대선 이후 20% 이상 조정기를 거쳤으며 2025년 하반기 들어 거래량 증가로 하락세가 둔화하고 있습니다. 거래량 폭발 배경은 세종 청주 고속도로 2027년 개통 예정과 서울 세종 고속도로 단계별 진행이라는 교통망 기대감이 있죠. 공급 공백도 있습니다. 2025년 하반기에서 2026년 초 입주 물량이 거의 없고 이로 인한 기존 단지의 희소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치 행정적 변수도 있죠. 국회 세종이사당, 대통령 집무실 이전 등 논의가 지속되고 있고 장기적 가치 기대감이 충만한 지역입니다. 세종시는 단기적으로 불안정하지만 중장기적 상징성과 교통 호재를 고려하면 여전히 매력적인 투자처입니다. 다만 최근 거래량 증가는 가격 반등 신호라기보다는 저가 매물 소화 성격이 강하므로 장기 보유 전략에 초점을 맞추는 게 유리합니다. 2위를 차지한 단지는 경기 하남시 미사강변도시의 아파트 단지입니다. 하남은 서울과 인접하면서도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가격 그리고 교통망 확충 기대감이 결합된 지역입니다. 특히 GTX-D의 강남 직결, 논의와 9호선 연장 등 굵직한 이슈가 지속적으로 거론되면서 거래량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20, 30평대 중소형 평형 중심으로 신혼부부와 30, 40대 수요층이 활발합니다. 가격 흐름은 2024년 하반기 하락 후 2025년 들어 회복세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거래량 폭발 배경은 서울 접근성의 효과로 잠실 강남권 출퇴근 수요층을 흡수합니다. 청약 시장도 영향이 있습니다. 인근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발표로 상대적으로 안정된 입주 단지의 수요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변 도시 특유의 쾌적한 환경과 학군 수요라는 생활 인프라가 성숙되고 있죠. 하남은 여전히 서울 대체 수요를 꾸준히 흡수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다만 GTX-D 노선 확정 여부가 여전히 불투명하므로 교통 호재만 보고 투자하기보다는 전세가율, 안정성과 입주 예정 물량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2025년 하반기 전국 거래량 1위를 기록한 단지는 바로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의 아파트 단지입니다. 송도는 지난 몇 년간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는 국제도시 중 하나로 외국계 기업 입주, 국제학교, GTX B노선 수혜 등 다양한 호재가 집중된 지역입니다. 특징은 중대형 평형 위주 거래가 활발하며 실수요와 투자 수요가 동반 유입되고 있습니다. 가격 흐름은 2023년과 2024년 조정기 동안 약 20에서 25% 하락했으나 2025년 들어 반등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래량 폭발 배경은 GTX B착공 소식과 송도역 복합환승센터 개발 등 교통망 호재가 있습니다. 또한 교육과 생활 인프라도 좋아서 국제학교와 외국계 기업의 밀집으로 젊은 전문직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입주 물량 공백도 있어 2025년에서 2026년 신규 입주 물량이 상대적으로 적어 희소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송도의 거래량 1위 기록은 단순한 지역 인기 현상이 아닙니다. 국제도시 브랜드와 교통 호재, 공급 부족이라는 삼박자가 맞물린 결과입니다. 다만 이미 단기 반등이 진행된 만큼 무조건적 추격 매수보다는 전세 가율과 향후 분양가 수준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2025년 하반기 전국 아파트 거래량 탑10 분석을 통해 시장의 핵심 단지와 지역별 특성을 살펴보았습니다. 실수요자라면 전세 가율이 높고 입주 공백이 있는 지역을 우선 확인하고 투자자라면 단기 시세 차익보다 최소 3년 이상 보유 전략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규 진입자라면 전국 시장 평균이 아니라 오늘 다룬 탑10 단지와 같은 핵심 입지에만 집중하세요. 거래량은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사람들의 선택이 모인 집단 행동의 결과입니다. 따라서 거래량을 제대로 읽으면 가격보다 먼저 시장의 방향을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책과 금리, 인프라, 인구 구조 등 다양한 변수가 시장을 흔들겠지만 결국 살아남는 곳은 입지가 검증된 단지와 도시입니다. 오늘의 분석이 시청자 여러분께 투자와 실거주 전략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세종 청주 대전 입주 캘린더 심층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부동산 백과사전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